지금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보는 거죠. 달러라는 기축통화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기축통화로서의 가치나 지위를 잃어버리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떤 자산 전략이 필요한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또 어떤 자산 전략이 필요한지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건 미국으로부터 전 세계의 유동성이 빠져나간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빠져나갔을 때 마땅한 투자처, 투자 지역이 어디가 될 것인지, 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찐쌤 김진입니다. 요새 시장이 트럼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외에 참모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이 말에 따라서 막 요동이 치는 상황이니까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차분하게 중심을 잡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보다는 오늘은 무슨 뉴스가 있었나 이런 것들 찾아보면서 시간 낭비하기가 일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럴 때일수록 늘 말씀 많이 드리지만, 원칙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은 좀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소음들이 좀 있기는 하겠지만, 그 밑에 이렇게 깔려있는 약간의 그 저변의 변화 상황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요. 이랬을 때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전체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어떤 기회 요인들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필살기 테마파크를 통해서 주도주 찾기, 차기 주도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오늘 이야기는 조금은 재미없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아무리 주도주 찾기 프로젝트를 열심히 한다고 해봐야, 만약에 큰 저변에 깔려있는 흐름들이 크게 변화된다고 하면 이거 사실 다 말짱 꽝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특별히 다른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도주 찾기 프로젝트의 큰 그림이다,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큰 그림에서 가장 걱정되는 포인트라고 하면, 달러라는 글로벌 기축통화가 그 가치가 바뀌거나 지위가 격화되는 거 아닌가? 요런 걱정인 것 같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보면은 1980년대 후반에 있었던 플라자 합의처럼 일종의 글로벌 통화 시스템에 어떤 대대적인 혁명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우려만 줬다가 그냥 다시 기존의 통화 시스템으로 복귀하는 흐름이 될 텐데요. 딱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하기는 굉장히 난해한 문제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보는 거죠. 일단 달러라는 글로벌 기축통화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기축통화로서의 가치나 지위를 잃어버리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떤 자산 전략이 필요한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또 어떤 자산 전략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만 가능성을 타질해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 증시만 놓고 보면 변동성도 높고요. 그다음에 추세적으로 보면 하락 추세 자체가 완전히 제거되지 못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고 만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변에 있는 흐름, 큰 변화가 달러 가치가 결국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나 위치를 조금은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면, 사실 현재 상황에서 주식시장은 이 정도 하락에 그치지 않고 더 큰 하락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위험을 이야기하고 주식 다 팔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위험을 100% 가정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사실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그 가치나 지위를 잃어버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전 세계에 아무도 승자가 없는 게임이 돼버리거든요. 또 하나는 달러가 그 지위를 잃어버린다고 할 때 그걸 대체할 만한 일종의 다른 통화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통화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달러의 지위와 위치가 격화되는 것을 100% 가정하고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미국 증시는 다시 일정 정도 시간을 보낸다고 하면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판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을 보내면서 차츰차츰 변하게 될지, 아니면 갑자기 확 변하게 될지, 이건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츰차츰 변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사전에 시장은 이미 스물스물 약간의 신호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락장이고 여전히 추세적인 위험이 존재하고 시정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포지션은 작게 하되 계속해서 추적하고 관찰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안 쳐다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주식시장이 돌변하게 되면 그 주식시장을 따라가기도 힘들고 실제로 따라가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정작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종목군을 어떤 컨셉을 가지고 따라가야 하는지도 되게 불분명해서 굉장히 대응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무조건 낙관 편향으로 볼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으로 시장을 멀리할 것도 아니고 일단은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작은 포지션으로 하락 추세이지만 시장이 어떤 이야기를 작게나마 계속해서 변화시키면서 하고 있는지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예외주의가 무너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외에 다른 지역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도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달러 가치가 기축통화로서 실질적인 변화를 보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모든 나라에서 승자가 없는 게임이 되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다른 나라 모두 다 일단은 일시적으로 아주 강력한 금융시장 쇼크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건 미국으로부터 전 세계의 유동성이 빠져나간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빠져나갔을 때 마땅한 투자처, 투자 지역이 어디가 될 것인지 이것도 현재로서는 사실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여전히 가장 좋은 자산은 현금이나 금밖에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 국가로 생각을 해보면 그나마 대안으로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중국 정도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뭐 특별히 더 중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실 경제라는 게 결국은 인구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달러라는 기축통화가 그 지위를 격화했을 때 가장 유리한 지역은 내수 인구가 가장 센 지역이 그 지역이 제일 좋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중국과 미국이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펀더멘탈이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더 괜찮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하면 특히 해외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하면 환율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환율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원달러가 중국의 위안화와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움직이거든요. 그렇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해외 투자의 투자처로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투자 지역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중국에 대해서 관심을 높여가자 이런 말씀보다는 실제로 가장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주식이라는 자산에서 그나마 가장 가능성이 있는 자산은 중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만 염두에 두고 중국 시장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최악의 상황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가 만약에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나 위치가 격화되게 된다고 하면 금이 가장 최고의 투자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도 금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금 상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승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미 이 부분에서도 사실상 달러의 지위가 격화될 가능성들이 반영되고 있는 금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가치가 내려갈 것을 하면서 해외 정부들이 해외 기관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해외 정부나 해외 기관들이 달러의 자산을 팔아서 금을 더 매입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금의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달러의 지위가 격화된다고 했을 때 가장 최고의 자산은 금이다라고 아주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현재 상황에서는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전체 금융자산의 대체 자산으로서 금이 기능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현재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최악의 상황 달러의 가치, 달러의 지위가 떨어지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결국 증시는 상승 반전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금은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금은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보다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대체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상황이고 그 가치가 지금 높게 프라이싱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현 시점에서 금에 대해서 장기 보유 관점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트레이딩에 필요한 관점이다. 지금 굉장히 좋은
금이니까 금만 안전한 자산이고 금은 계속해서 가져가야 돼. 이런 관점보다는 변화되는 금융시장의 동향에 따라서 금의 포지션도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이제 채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이거는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글로벌 유동성이 빠져나간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채권도 절대 안정적일 수 없습니다. 앞서 제가 해외 기관들이 미국의 달러를 팔고 금을 사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달러를 판단한 건 미국의 국채를 매도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정말 달러의 지위가 격화된다고 한다면 미국 채권에 대한 매도가 엄청나게 쏟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 이야기는 금리가 급등하고 채권 가격은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최악의 상황에서는 채권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분인 거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미국의 채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전 세계에서 유동성이 풍부한 자산이란 말이죠. 그러니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에는 금리의 시중금리의 하락을 너무나 원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채권은 달러의 지위가 유지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고 금리가 내려가면서 채권에 대한 수익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보자면 보통 금 그리고 미국 채권 같은 경우에는 같은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같은 안전자산의 틀로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서로 대칭적인 관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채권도 되게 좋은 투자 자산이 되겠지만 결국은 주식이 가장 압도적인 수익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증시에서는 지금 우리가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주도주가 부각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린 주도주 찾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주도주가 무엇이 될 것인지 미리 아는 사람은 없다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도주가 될 만한 것들을 탐색하고 그 종목들을 리스트에 올려놓고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안 빠진 종목이 주도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빠졌다가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반전을 하면서 주도주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직전 사이클이죠. 2023년 5월부터 전개됐던 AI 투자 사이클 같은 경우 보면 엔비디아가 2023년 5월 달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24%가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정말 본격적인 AI 투자 랠리가 시작됐단 말이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그랬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전까지 이후의 사이클이 AI 사이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그때도 사실 다음 넥스트 주도주가 뭐가 될지는 몰랐다는 뜻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도주가 무엇이 될 것이다 이걸 단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것들이 주도주가 될 수 있는지 계속해서 탐색해야 되는 시간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건 그래도 AI 소비 사이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될 수도 있지만 트럼프가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니까 이 규제 완화의 수혜주가 실제로 주도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관세 때문에 일정 정도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자체가 바뀔 거잖아요. 이 시스템이 바뀌는 과정에서 가장 최고의 수혜를 받는 섹터가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주도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계속 강조 드립니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들을 차분하게 탐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나름 조금 긴 이야기를 그리고 조금은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 최고의 위험은 달러라는 통화가 기축통화잖아요. 근데 이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게 가장 큰 위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면 현재 상황에서 유일한 투자처는 금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그런 흐름들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현재 금은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 상실을 일정 정도 반영한 부분이니 금의 흐름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주식과 채권이 동일한 방향을 보이면서 상승 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결국 달러가 어떤 안정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주식과 채권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필살기에서는요. 조금은 막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 배경에 저변에 깔려있는 위험과 이에 따른 자산 배분 그리고 주식 투자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막연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되게 어렵고 난해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우리는 우리가 머릿속에 이해를 하고 있는 게 하루하루 뭐가 올랐느니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차원으로 오늘 이야기 들어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네,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찐쌤 김진이고요. 우리 찐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